안녕하십니까. 시험들 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대략적인 상황들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답글을 통해서 봤지만 또 이렇게 얼굴 보고 물어봐야 또 맛이 살 텐데, 그쵸? 오늘 이 영상은 원래는 안 찍으려고 그러다가 음, 이제 이번 시간이 끝나면 이제 오프라인이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어, 진도가 나가기도 애매하고 그냥 아예 진도 나갈 바엔 얼굴 대 얼굴 본 상태에서 오프라인으로 어차피 계속 할 테니까 그렇게 진도 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이것도 약간 급조해서 여러분들한테 만들게 됐어요. 여태까지 시험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렇게 내 시험 문제를 내가 해설하는 걸 잘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시간을 좀 알차게 활용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급조한 영상들 특징이죠. 줌으로 찍었다. 그죠? 이해를 하고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해할 테니까 같이 따라오도록 할게요. 전부 다 풀어줄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비교적 좀 어려워했었던 여러분들의 답글을 토대로 그리고 정답률을 토대로 이 문제들을 좀 어려워했구나 하는 걸 몇 개를 골라서 그것들만 좀 빠르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여기 보이는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여기 보이는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도 되죠? 보통 이제 많이들 어려워한 게 기억보기. 기억보기. 요거를 많이 어려워들 했더라고. 그래서 보면 요거 먼저 해줄게요. 상황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코일이 양쪽에 있고 이제 A가 상자성체. 그쵸? A가 상자성체고 B가 반자성체다. A 같은 경우는 상자성체니까 코일에 이렇게 연결하고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겠죠. 둘 다.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겠고 손을 감아주면 이 방향으로 감기니까 여기가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되겠네. 그쵸? 여기까지는 공부를 충분히 했다면 다들 적었어야 하는 내용이고요.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장화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N극에서부터 뻗어나가는 방향이니까 여기도 N극, S극 이렇게 자화가 됐겠고요. B도 마찬가지로 B는 마찬가지가 아니라 B는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인 N극이 여기, S극이 위 이런 식으로 자화가 됐겠죠. 다시 말해 상자성체는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방향, 반자성체는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코일로부터 자기력을 받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파악이 됐어야 되고 이 기억 보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 정보를 토대로 이제 A의 무게와 이 장력을 비교하는 역학적인 표시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앞의 내용을 까먹거나 이제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난관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결론부터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른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자, A를 이렇게 따로 빼내서 옆에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A를 이렇게 그리면 실이 위에서 당기고 있으니까 실이 당기는 장력이겠고요. 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를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코일에 걸린 자기장이 A를 당기는 인력을 지금 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력 이렇게 있겠다라는 거. 그죠? 근데 지금 A가 무슨 상태다?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힘의 평형 상태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힘이 전부 다 같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장력의 크기가 중력과 자기력을 더한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무게와 실이 A를 당기는 장력 누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장력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보기였다 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였어요. 오케이. 됐고 넘어갈게요. 다른 거는 뭐 엄청나게 난관이 있었진 않은 것 같고. 오케이. 이번에도 시선 좀 이해해줘요. 태블릿이 아래 있어서. 쭉 넘겨서 또 어려워했을 만한 게 8번 있죠? 8번도 많이들 틀린 사람이 좀 있더라고. 이 금속고리 그림 만드는 거 힘들었어요. 이거 다 그린 거야, 쌤이. 이거 그림 만드는 게 문제 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어쨌든 어떤 상황이냐면 자석을 이제 이 위치에서 위로 던져 올렸다. 그러니까 물건을 그냥 위로 슝 던져 올리는 것 같이 던져 올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금속고리의 중심을 통과해서 다시 금속고리를 통과해서 내려온다 이 상황이다. 중심점을 지난다. 옳은 걸 고르라. 그래서 이거는 다 풀어줄게요. 기억부터 보면 자석이 P점을 향해 올라올 때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B다. 이거는 그냥 전자유도 기초적인 문제죠.
이게 금속고리를 향해서 올라오니까 금속고리는 그 자기 전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다시 말해 아래쪽이 무슨 극? N극이 되도록 이렇게 감아주면 된다. 그러니까 금속고리 아래쪽이 N극이 되도록 감아주려면 이렇게 A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아랫방향의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는 방향은 A다 라고 해서 틀린 거고요. 그렇죠? 니은 자석이 P점을 향해 올라올 때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점점 증가한다. 요 보기를 많이 틀렸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쉽게 생각했으면 되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개념 강조하는 이유가 그 정의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덜 헷갈린다 라고 했었죠. 유도 전류의 어떤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기호로 편하게 쓸게요. 뭐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자기 전속이 얼마나 격하게 변하느냐 그거랑 비례해서 유도 전류가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럼 자석이 P점을 향해 올라오는 동안 자기 전속의 변화가 더 격해지냐 그것만 살펴보면 됐던 거예요.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접근을 해보면 훨씬 쉬운 무게가 되는 거지. 자석은 던져 올려졌어요. 그렇죠? 근데 자석이 계속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위로 던질 때처럼 자석도 점점점 어떻게 될까? 느려져요. 물론 이 N극에서 뻗어나가는 자기장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이니까 뭐 그거에 의한 영향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다 팽개치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단순히 자석의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느려져요. 그게 제일 커. 그치? 그럼 금속고리에 접근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자기 전속의 변화도 점점 덜 격해지는, 더 작아지는, 변화율이 더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가 맞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좀 그나마 좀 괜찮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다음 D극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손가락 해서 비교해보면 되고요. 지금 이게 해설해 주는 건 정말 많은 친구들한테 나온 다수결 문제들을 하는 거니까 이 외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설명해 줄 부분 중에서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왔던 게 18번 요거 그쵸? 요것도 많이 어려워했죠? 요거 이제 경계면이 원인 아주 특수한 경우 근데 요것도 침착하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래도 풀리는 문제였다. 어떤 상황이냐면 ABC의 매질이 있고 이렇게 빛이 굴절되어서 진행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이에 원형 이제 B 매질이 껴있고 그리고 입사각 굴절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A에서 B로 진행할 때에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고 B에서 C로 진행할 때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은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거였죠. 이게 원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반지름으로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각도와 요 각도도 서로 같은 각도가 돼야 한다는 걸 캐치를 먼저 했어야지. 그죠?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단색광의 속력이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만 보면 돼? 굴절하는 각도만 보면 된다. 자, B에서 진행할 때 입사각이랑 B에서 C로 진행할 때 입사각 굴절각 중에 누가 더 크다 그랬죠? C 쪽, 굴절각 쪽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의 대조를 따져도 C 쪽이 더 빛의 속력이 빠른 매질일 것이다 라는 게 추측이 된다. 그래서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큰 게 아니라 C가 더 큰 게 맞죠. 그렇죠?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해야 맞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거. 니은 단색광이 A에서 C로 입사할 때 임계각이 세타원보다 크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요거는 조금 머리를 썼어야 돼요.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쨌든 굴절은 그 매질 간의 파동의 속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 속력 차이의 비율에 따라서 꺾이는 경로도 달라진다. 그래서 굴절률, 매질의 굴절률 차이에 따라서 얘네들의 어떤 입사각 굴절각의 어떤 비율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그 비율로 결정된다는 그 말을 잘 생각하고 있으면 좋아요. 지금 보면 A에서 B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세타 1이고 이걸 그냥 세타라고 할게요. 굴절각이 세타인 상황이고 B에서 C로 진행할 때는 입사각이 세타고 굴절각이 세타 2야. 그렇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진행할 때 굴절각이랑 B에서 C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같은 거예요. 맞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굴절 경로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 매질 사이의 속도차. 그 매질 사이의 속도차를 나타내주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이 각도라 그랬죠.
그렇죠? 뭐 정확히는 뭐 사인에 관계된 값이 가장 정확한 거지만 우리는 물리 원 단계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선생님 PPT로 만들어 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각도의 비가 뭐 속력의 비랑 얼추 비슷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A에서 C로 입사할 때는 어차피 A에서 B로 들어갈 때 굴절각이랑 B에서 C로 들어갈 때 그 이 입사각이 같으니까 얘네 사이의 차이에서 이 부분이 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더 생각할 수 있냐면 A에서 C로 빛이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각이 세타1으로 입사를 할 때 굴절각이 세타2로 굴절을 하겠구나 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좀 어렵죠, 접근하기가. 어쨌든 우리가 연상을 하고 응용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었어서 선생님이 맨 마지막 문제를 실어놨어요. 우리가 배운 개념을 완전히 이제 응용을 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를 더 배우게 되면 아예 이거를 시계 형태로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는 물리학 1의 수준에서 그 어떤 나중에 배울 그 무언가를 유추해내는 그런 연상의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랑 똑같다. A에서 C로 갈 때 입사각이 세타1으로 들어가면 세타2 굴절이 된다는 소리랑 같다라는 게 요 각도, 요 두 개, A에서 B랑 B에서 C에 각각 굴절각과 입사각이 같다는 그 정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가끔 뭐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매질이 A, B, C가 있고 여기서 뭐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굴절을 했는데 뭐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거 한 번쯤은 본 적 있죠. 문제를 좀 풀어본 친구들은. 그때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같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소리랑 똑같냐. A에서 C로 들어갈 때 요게 세타1이고 요게 세타2라고 하면 이렇게 세타1으로 입사시켰을 때 세타2로 굴절이 된다. A에서 C로 갈 때. 이거랑 같은 소리가 된다는 거랑 요 문제랑 같은 얘기예요. 밖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이 물리학도들 중에 물리원의 수능을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좀 더 물투를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물리원 수능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깨알 팁들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우리 물리학 범위가 맞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그거를 의도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문제 묻는 건 그거였죠. A에서 C로 입사할 때의 임계각이 어떻냐. 어쨌든 세타1으로 입사했을 때 세타2로 굴절된다는 건 알겠고 이거 좀 더러우니까 지울게요. A에서 C로 들어갈 때 여기 좀 헷갈리니까 그림을 여기다 새로 그리세요. A, C, 법선. A에서 세타1으로 입사할 때 더 큰 각도 세타2로 굴절한 나랑 같은 말이야. 근데 인기각의 정의가 뭐예요?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타1보다는 입사각이 더 커져야 굴절각도 세타2보다 커지면서 90도에 도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각이 세타1보다 크다가 맞는 보기다라는 거.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맞춘 것 같아. 오히려 이 문제를 맞추고 다른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좀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는 이 한 문제를 맞추고 다른 한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오히려 꽤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 이렇게 풀었는지 아니면 뭐 다르게 풀었는지 뭐 모르겠네.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푼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뭐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있으니까. 디귿 A와 C로 강섬유를 만든 다음에 A를 코어로 사용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니은을 잘 풀었다면 디귿도 연결이 되는 보통 과학들이 다 그렇죠. 기억에서 니은, 니은에서 디귿. 이제 A와 C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각도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굴절률만 비교를 하자면 A 쪽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건 코어의 굴절률이 더 커야 된다는 거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A와 C로 굳이 만든다면 코어는 A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건 너무도 당연한 말이 되겠죠. 그렇지요. 그게 이제 18번이었어요. 나는 많이 틀리라고 낸 이번 시험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잘 풀어줬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은 두 문제 다 해줄게요. 서술형도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한 것 같아서 일단 유도전류 방향을 비교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다. 문제를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지금 잠깐 일시정지하고 문제 읽으세요. 읽었다고 치고 문제를 풀어줄게. 일단 3초일 때는
이제 1초에 1cm씩 간다 그랬으니까 대충 금속고리가 여기를 지나치고 있겠네. 이로 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그럼 자기선속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 요 들어가는 방향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사각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이렇게 점점 내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선속의 입장으로 접근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B라는 밀도의 자기력선들이 이 사각도선을 통과하는 그 면적이 점점 늘어나는 거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선속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B라는 밀도의 자기선속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방해하는, 거꾸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도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채점할 때는 반시계도 오케이, 이렇게 화살표로 쓴 것도 오케이, 다 오케이 해줬습니다. 근데 단일 방향으로 막 이렇게 쓴 사람들은 다 오답 처리했어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초일 때도 마찬가지로 부초일 때는 금속고리가 요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초니까. 그리고 나가고 있는 중이고. 다시 말해 튀어나오고 있는 방향의 자기선속이 어떻게 되고 있다? 자기선속이 통과하는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선속이 줄어들고 있다? 그 변화를 방해하려면 거꾸로 튀어나오는 방향을 더 만들어서 자기선속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3초일 때랑 똑같이 유도자기장은 종이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똑같이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둘 다 반시계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또 괜찮고, 아니면 그냥 화살표를 이렇게 그린 사람도 괜찮고, 다 정답으로 인정했어요. 그거고, 다음 3초일 때 유도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할 때 5초일 때와 7초일 때 유도전류의 세기를 구하라. 이제 I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 이런 거랑 같은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이해 못해서 다르게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쨌든 3초일 때 고리가 여기 있을 때 유도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하자. 그러면 5초일 때랑 7초일 때 유도전류 크기가 달라진 건 기분 탓이에요. 다 똑같은 고리입니다. 어쨌든 이때 유도전류의 그 세기를 이제 표현해봐라. 5초일 때 같은 경우는 자기 이 사각형을 통과하는 자기력선만 보면 돼요. 사각형은 이렇게 가고 있죠. 다시 말해 똑같은 영역, 그 사각형 영역은 똑같지만 그 안에 지나치는 자기선속이 밀도가 B인 곳에서 밀도가 2 B인 곳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중이잖아. 맞죠? 그 자기선속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중이야. 그쵸? 내 이 사각형이라는 공간이 점점 2B의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그 자기선속이 늘어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쵸? 그 자기선속의 변화량은 어쨌든 B에서 2B로 변화하는 거니까 동일 면적에서 B에서 2B로 변화하고 있다. 얼마큼 변한 거예요? B만큼 변한 거지. 동일한 면적에서. 그쵸? 선생님이 답을 채점할 때 자기장이 B에서 2B로 변했다, B만큼 변했다라는 것도 그냥 맞다고 해줬어요. 원래는 그것도 맞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기선속이라는 개념을 꼭 얘기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동일한 면적인데 그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B에서 2B로 변했으므로 자기선속의 변화율이 3초 때랑 5초 때랑 같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완벽하게 쓴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번에는 그냥 너그럽게 맞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 외의 답변은 다 틀린 걸로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똑같이 5초일 때도 이제 I의 전류가 흐를 것이다. 왜냐면 자기선속의 변화가 3초 때랑 같기 때문에. 그쵸? 그다음에 7초일 때를 보면은 7초일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EB라는 자기장이 점점 통과하는 영역이 줄어드는 사건 하나랑 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그 통과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사건 두 개를 같이 생각해 보면 되죠. 그죠? EB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자기선속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면서 빠져나갈 테니까 그걸 방해하는, 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려 하는 유도전류가 첫 번째로 흐를 것이고, 그죠? 두 번째로는 영역 3 쪽으로 들어가면서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선속이 증가하고 있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을 만드는 그 유도전류가 또 흐를 것이고, 그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이 7초인 상황에서의 사각도선에 이르는 유도전류가 되는 거지. 그렇겠죠? 그러면 똑같은 방향이야. 이 X랑 5로 할게요. 그냥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를. X가 2B만큼이 줄어들고 있고 자기선속만 얘기하는 거야.
동그라미가 B만큼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유도전류의 방향, 유도자기장의 방향은 고리가 만드는 유도자기장의 방향은 둘 다 종이면을 쭉 들어가는 방향이야. 맞죠? 근데 여기는 2B만큼의 자기장이 변해서 생기는 자기선속, 여기는 B만큼의 자기장이 변해서 생기는 자기선속이야. 그러니까 총 3B만큼의 자기장이 변할 때의 자기선속과 같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유도전류는 자기선속의 변화율과 비례하기 때문에 3초일 때에 비해서 3배의 전류가 더 흐르는 게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모습이 설명하다 보니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답변은 그런 핵심이 들어가 있으면 맞는 걸로 해줬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걸로 해줬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그래프 그리는 거였죠. 0초부터 9초까지 이렇게 0 기점이 요 그래프대로 그대로 그리면 되죠. 2, 4, 6, 8마다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래프가 이 고리가 완전히 빠져나오는 시간이 요 9초, 10초일 때 있고, 근데 그래프는 9초까지밖에 안 나와 있죠. 그죠? 뭐 뒤에 더 그리는 사람은 그렸어도 뭐 상관은 없었겠지만 채점은 안 했습니다. 9초까지만 채점을 했어요. 0초에서 2초는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니까 유도전류는 다른 색깔로 해야지. 유도전류는 퍼플. 안 보이네? 파란색. 좀 두껍게. 이렇게 0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플러스 i라고 했어요. 3초일 때. 그쵸? 플러스 i. 3초일 때는 어차피 2초일 때가 지금 이 상태고 4초일 때가 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는 계속 유도전류가 같은 양을 흐르고 있을 거예요. 맞죠? 2초에서 4초까지는 플러스 i만큼 이렇게 흐르고 있겠고 4초에서 6초도 마찬가지예요. 6초일 때가 여기죠? 그쵸? 여기가 6초일 때 그럼 똑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1번에서도 얘기했지만 2번이죠? 3초일 때와 5초일 때 유도전류의 세계는 같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0에서 B로 들어오는 거나 B에서 2B로 들어오는 거나 변화율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4에서 6초까지도 똑같이 플러스 I로 유도줄가 흐를 것이다. 맞죠? 여기다 뭐 점선까지 추가하는 디테일 있으면 좋고요. 6초에서 8초를 보면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T 8초일 때가 여기니까 8초일 때가 여기니까 그렇죠? 여기는 아까 2번에서 살펴봤듯이 자기선속의 변화율이 이제 이전 시간대보다 3배다. 근데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왜냐면 여기서 여기로 들어갈 때는 유도 자기장, 금속고리가 만드는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튀어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선속이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나오는 방향으로의 자기장을 만들 것인데 여기서 여기로 들어갈 때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야겠죠. 들어가는 방향이 줄고 있고 나오는 방향이 늘고 있으니까 둘 다 이제 유도자기장은 들어가는 종이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근데 그 크기가 얼마다? 3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i를 찍어야죠. 그래서 6초일 때부터 8초일 때까지는 이렇게 마이너스 3i만큼 유도전류가 흐를 것이다 라고 그리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8초에서 9초는 여기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선속이 줄어들고 있네. 그걸 방해하려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이 아까 플러스 방향이었고 B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변화율은 3초일 때랑 5초일 때랑 똑같네. 그렇죠? 그래서 또 플러스 i만큼의 전류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9초까지는 이렇게 되겠죠. 이 뒤에는 뭐 관심 없고 문제에서 안 말해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가 없는 4점짜리 문제여서 안타깝지만 선 하나를 잘못 걸려서 4점이 날아간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채점 기준이 그러한 걸. 이건 부분 점수를 주기가 애매한 문제라서 그래프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다들 잘 했으려나 지금 한창 서술형 채점 중인데 한 명씩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점수를 보고 있어요. 다들 되게 열심히 해준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네요. 2번은 빠르게 갑시다. 2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만 잘 기억한다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선생님이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채점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그 디테일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 수업 때 이제 선생님이 해준 얘기, 영상으로 해준 얘기들에 답이 다 담겨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충분하게 써주지 못한 친구들은 좀 아쉽긴 하더라고. 뭐 어쨌든 파동의 속력이 더 큰 줄과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유가 뭐겠어? V는 람다 F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 써주면 안 되고 이 F라는 값, 이건 이제 파원에서 결정되는 값이다. 근데 지금 보면 줄은 여기서 계속 흔들고 있잖아요. 파원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흐르는 요 하나의 파동은 진동수가 전부 다 일정하다. 그런 말이 꼭 들어가 있었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V랑 람다랑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람다가 큰 A 쪽이 더 속력이 크다라는 게 맞죠. 그렇죠? 2번이 무슨 문제였냐면 진동수 비교하라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파원에서 진동수가 결정된다 이 말을 안 써줬어도 여기다가 그 말을 써준 사람, 파원에서 진동수가 결정된다 이 말을 2번에다라도 써준 사람들은 1, 2번을 전부 다 맞게 해줬고요. 반면에 그냥 단순히 속력과 파장이 비례한다, 파장이 더 큰 A가 뭐 속력이 더 빠르다만 쓰고 왜 진동수가 일정한지를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었어요. 동일한 답변이라도 2번에 충분히 서술했느냐에 따라서 1번의 답이 오답이 될 수도 있었고 정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아마 같은 반에도 있을 거니까 참고하세요. 어쨌거나 쌤이 채점할 때는 근거가 충분했느냐를 살펴보는 거고 파원에 따라 진동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질이 변한다고 달라지는 값은 아니다. 이 내용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문제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3번은 뭐였냐면 이제 진동수를 EF로 늘려줬을 때였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EF로 늘려준다는 건 파운에서 더 빨리 흔든다는 소리야. 그쵸? 근데 어쨌든 같은 줄에서 2배로 더 빠르게 흔들면 뭐가 일정하니까 매질이 변하지 않으면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은 람다 F인데 이게 2배로 늘어나면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예요. 파장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보다는 대충 줄어들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렸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그리면 2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줄과 얇은 줄과 두꺼운 줄의 파장 차이가 얇은 줄 쪽이 더 길게 똑같이 나처럼 그렸으면 2점이고요. 여기다 뭘 더해줘야 되냐? 쌤이 문제에서 그런 말 꼭 써놨죠. 또 내려야겠네, 스크롤. 문제에서 보면 이런 말을 써놨어요. 단 나와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야 함. 그죠? 그래서 그냥 앞뒤가 차이가 나게 뭐 이런 식으로 잘 그렸다고 해도 이 나와의 차이가 안 나와 있으면 이 점은 못 받는 거예요. 부분 점수만 받았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대부분 만점을 받는 친구들은 여기다 어떻게 줬냐면 여기가 D, 여기가 2분의 1D 이렇게 써줬어요. 이러면 나와 차이가 나잖아. 아니면 친절하게 그냥 이 길이를 안 쓰더라도 얘를 딱 2배만큼 이게 나면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거 막 2배임 막 이런 식으로 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맞게 해줬고 그래서 이제 앞뒤 얇은 줄과 두꺼운 줄의 파장 차이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났냐 얇은 줄 쪽이 더 길도록 차이가 나게 맞게 그렸느냐가 2점 그 다음에 나와의 차이 보기 나와의 차이 그림 나와의 차이가 확실하게 길이 차이가 나냐가 2점이어서 그래서 총 4점짜리였어요. 됐죠? 최근 들어 발견한 건데 선생님이 약간 쩝쩝거리는 습관 있지 않아요? 이거? 뭐 말 하나 끝났다 문장 하나 잘 끝냈다 싶으면 뭐 이런 거 자주 하는 것 같아. 별로 안 궁금하죠? 여러분들 물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 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 풀이는 끝냈고요. 뭐 다른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해주면 추가적인 답변을 해줄게요. 여기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 물리원을 더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수능과는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한 번의 시험이 더 남았잖아요. 2차 지표평가. 그 2차 지표평가가 전자기파의 간섭과 활용 간섭과 활용? 전자기파의 활용 그리고 그리고 파동의 간섭 이렇게 2개가 남았는데 어쨌든 파동 단원이기 때문에 파동에 대한 어떤 기초 개념 파동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요 시험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좀 복습을 하고 피드백을 해 놓는 걸 추천을 합니다. 뭐 개개인의 자유라서 선생님이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들 시험 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도 다들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해줘가지고 올해는 계속 놀라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성적들보다 다들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여태까지 데이터베이스로는 그렇지 못했거든. 근데 더 잘하는 친구들이 올해 들어온 건지 아니면 더 열심히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좀 고맙기도 하고 되게 장해요. 2차 집필 때도 선생님이 이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생 많았고요. 학교에서 봅시다. 잘 쉬고 등교 잘해요. 안녕. 고생했어요. 끌게.